그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 모든 것을 잃을 뻔한 백만장자를 향해 천재 소년이 외칩니다. 역살의 나이에 그는 그림 한 장으로 미식 제국의 매각을 막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백만장자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세요. 레스토랑의 메인 홀은 완벽했다. 윤기 나는 바닥, 은은한 조명, 신선한 허브와 트러플 버터의 향이 주방에서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김민석 회장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30년 전 그가 작은 식당 하나로 시작한 사업이 이제는 국내 최대의 수제 요리 레스토랑 체인이 되었고 오늘 밤 유럽투자그룹에 매각되는 순간을 앞두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까? 김 회장이 비서에게 물었다. 네, 회장님. 계약서도 준비되어 있고 사진 작가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홀 한켠에서는 작은 소년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윤서준, 새로운 브랜드 매니저, 윤미래의 6살 된 아들이었다. 아이 돌보미가 갑자기 못 온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데려온 것이었다. 미래는 아들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눈치였지만 서준은 조용히 앉아 그림만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어른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투자그룹의 임원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계약이 성사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메뉴 표준화입니다. 현재의 지역별 특색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니까요. 맞습니다. 김 회장의 이름과 평판은 유지하되 운영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야. 서준은 고개를 들어 어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여러 가지 색연필로 그린 그림들이 들려 있었다. 그림 속에는 어른들이 말하는 단어들이 그려져 있었다. 표준화, 라이선스, 지역재료 대체, 그리고 그 옆에는 지워진 요리들, 사라진 레시피들, 떠나는 셰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드디어 계약식이 시작되려는 순간 김 회장이 펜을 들어 올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려는 찰나 맑은 목소리가 홀을 가로질렀다. 사인하지 마세요. 모든 시선이 서준에게 향했다. 미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다. 모두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겠습니까? 임원들과 투자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홀을 빠져나갔다. 김 회장은 천천히 서준에게 다가갔다. 왜 그렇게 말했니? 서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들이 모든 걸 바꿀 거예요. 회장님의 이름만 남기고요. 미래가 급히 나서려 했지만 김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서준은 자신의 그림들을 펼쳐 보였다. 그 순간 김 회장의 눈빛이 변했다. 단순한 아이의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담은 예언이었다. 법무팀의 8.2조항을 다시 검토하라고 하세요. 비서가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다. 그 조항은 서준이 우연히 들은 대화에서 언급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준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계약서에는 투자그룹이 메뉴 프로세스, 공급업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의 운명이 바뀌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한 어린아이의 용기 있는 외침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서준은 자신의 그림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의 그림 속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계약 무산 이후 며칠 동안 레스토랑은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박준호 확장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수개월간 준비해온 매각건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더구나 그 원인이 한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윤미래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래는 조심스럽게 준호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서준이가 특별한 아이인 것 같네요. 요리에 대한 감각이 놀랍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얼굴로 어떨까요? 미래의 미식가라는 컨셉으로 전국적인 캠페인을. 미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제안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서준이는 아직 어려서. 윤 매니저님, 이건 제안이 아닙니다. 회사의 새로운 방향성입니다. 준호의 말투가 달라졌다.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서준이의 재능을 숨기는 건 회사에 대한 배신이에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아들은 마케팅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재능은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강요할 수 없어요. 당신이 거절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그날 이후 미래의 회사 생활은 급격히 변화했다. 중요한 회의에서 제외되기 시작했고 그녀의 제안들은 번번이 무시됐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뒤에서는 아들을 이용해 출세하려 한다. 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서준은 달랐다. 그는 여전히 방과 후면 레스토랑의 테스트 키친을 찾았다. 셰프들은 처음에는 그저 귀여운 손님 정도로 여겼지만 점차 그의 특별한 재능에 놀라기 시작했다. 이 소스에는 뭔가 부족해요. 서준이 말했다. 수석 셰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뭐가 부족할까? 바다, 향이요. 전복을 구웠을 때 나는 그 향이... 셰프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실험하고 있던 소스의 원래 레시피에는 전복 엑기스가 들어갔었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 제외한 것이었다. 김 회장은 이런 서준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이 단순한 사업이 아닌 맛과 추억을 전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은밀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준의 재능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회사를 장악해야 했다. 그의 사무실 컴퓨터에는 새로운 매각 계약서가 준비되고 있었고 프랜차이즈 점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다. 미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서준과 함께 앉아 그의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림 속에는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 이야기들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다. 테스트 키친은 서준에게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하얀 조리복을 입은 셰프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작은 탐험가처럼 이리저리 움직였다. 김 회장은 자주 창가에 서서 이 특별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건 뭐예요? 서준이 궁금한 듯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된장이야 3년 숙성된 특별한 된장이지. 박영호 수석 셰프가 대답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향을 맡아보았다. 이상한데요. 다른 된장하고 달라요. 영호는 놀란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어? 이건 특별한 효모를 써서 만든 실험 제품인데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서준은 마치 타고난 미각을 가진 것처럼 음식에 미세한 차이를 감지했다. 그의 탤런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재능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미래는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다. 준호의 영향력 때문에 그녀의 제안들은 계속해서 거절되었고 심지어 그녀가 만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은 다른 직원의 이름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엄마, 왜 울어요? 어느 날 밤 서준이 물었다. 미래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엄마 눈에서 슬픈 맛이 나요. 미래는 그 순간 멈칫했다. 서준은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순수한 눈빛은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다음 날 김 회장은 미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윤 매니저,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미래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맛의 기억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고객들의 추억이 담긴 레시피를 수집하고 그것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미래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그녀가 몇 달 전에 제안했던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준호 이사가 더 이상 준호 씨가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직접 리더가 되어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서준이었다. 회장님, 제가 도와도 될까요?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네가 바로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으니까. 하지만 이 대화는 준호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과의 비밀 모임이 잡혔고 효율성 저하를 주제로 한 보고서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서준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의 그림 속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웃음이 가득한 식당, 그리고 한켠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 그의 크레파스는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듯했다. 맛의 기억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전국 각지에서 사연이
담긴 레시피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할머니의 된장찌개, 어머니의 생일 미역국, 첫 데이트 때 먹었던 파스타. 각각의 레시피에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미래는 매일 밤 서준과 함께 그 이야기들을 읽었다. 서준은 이야기를 들으며 그림을 그렸고 때로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엄마, 이 할머니의 된장찌개에는 무슨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라니? 여기 보세요. 할머니가 쓴 레시피에는 없지만 분명 꽃게를 넣었을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에 바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미래는 즉시 사연을 보낸 가족에게 연락했다. 놀랍게도 서준의 추측이 맞았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바닷가 마을에 살았고 된장찌개에 늘 꽃게를 넣었다고 했다. 이런 서준의 특별한 통찰력은 프로젝트의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레시피는 단순한 조리법이 아닌 추억과 감정을 담은 이야기가 되었다. 김 회장은 이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경험하러 왔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거였어요. 김 회장이 어느 날 미래에게 말했다. 음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죠. 하지만 준호의 방해는 계속되었다. 그는 프랜차이즈 점주들 사이에서 불만을 키워갔다. 이런 감성적인 접근은 비즈니스의 독이 될 뿐입니다. 각 매장마다 다른 레시피를 적용하면 품질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일부 점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회장님, 우리 점주 아저씨들도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어떨까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 다음 주 전국의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초대되었다. 그들에게도 특별한 음식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그들의 경험과 추억이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한 점주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제가 이 레스토랑을 시작한 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음식은 정성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나둘 이야기가 이어졌다. 각자의 시작, 꿈,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드러났다. 서준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겼다. 그의 그림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따뜻한 빛이 가득했다. 점주들의 이야기 모임 이후 레스토랑 체인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각 지점은 이제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공간으로 변모해갔다. 부산 지점에서는 할머니의 멸치 젓갈을 활용한 파스타가 인기 메뉴가 되었고, 전주 지점에서는 전통 된장을 활용한 새로운 소스가 개발되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대구 지점의 박상민 점주가 말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 하지만 준호는 이러한 변화를 못마땅해 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음모가 계획되고 있었다. 그는 몇몇 투자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했고 새로운 매각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감성적인 경영은 곧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기회가 되겠죠. 준호가 한 투자자와의 비밀 통화에서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이 테스트 키친에서 특별한 발견을 했다. 그는 여러 지역의 레시피를 연구하던 중 공통점을 발견했다. 엄마, 이상한 거 있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모든 맛있는 음식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은 재료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미래가 다음 날 김 회장을 찾아갔다. 그녀는 마음의 레시피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각 지점의 셰프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요리를 개발하되 그 뒤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었다. 손님들은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 요리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김 회장의 눈이 빛났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찾던 혁신이군요. 프로젝트는 즉시 시작되었다. 서준은 각 지점을 방문하며 셰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그림 속에는 이제 전국 각지의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했다. 제주 지점의 김철수 셰프는 어머니의 고등어 조림에서 영감을 받은 퓨전 요리를 선보였다. 강원도 지점의 이미경 셰프는
할머니의 감자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각각의 요리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언론에서도 이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감성을 요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요 매체에 실렸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각 지점의 스토리가 비랄하게 퍼져나갔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김 회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말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죠. 하지만 준호는 이런 성공이 일시적일 거라 확신했다. 그는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국제 미식 대회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이를 자신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었다. 서준은 그날 밤 특별한 그림을 그렸다. 화면 가득 테이블이 그려져 있었고 그 주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가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림 한 켠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맛있는 비밀은 마음에 있어요. 준호의 사무실은 늦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국제 미식 대회까지는 한 달, 그의 계획은 완벽해야 했다. 서준이가 키가 될 거야지. 그는 국제 심사위원들과 이미 접촉을 마쳤다. 대회에서 서준을 미래의 미식가로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이 순간을 통해 그는 회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뒤흔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서준의 진정한 힘은 상이나 명예가 아닌 진실을 볼 수 있는 그의 순수한 눈빛에 있다는 것을. 미래는 아들의 방에서 새로운 그림을 발견했다. 화려한 무대, 반짝이는 트로피,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다. 서준아, 이 그림은 뭐니? 나쁜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훔치려고 해요. 그때 김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국제 미식 대회에서 서준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매니저, 이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 생각에는 이상합니다. 누가 이 상을 추천했는지 아시나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준호 이사가 추진했다고 하더군요. 미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준호의 계획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 날 테스트 키친에서는 특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서준은 여러 지역 점주들이 보내온 새로운 레시피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 요리들 모두 진짜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니? 미래가 물었다. 마음으로 만든 요리와 거짓으로 만든 요리는 달라요. 이건 전부 진짜예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진정성,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큰 무기였다. 미래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각 지점의 점주들과 셰프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진정성이 담긴 요리를 국제 대회에서 선보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하나의 스토리가 아닌 수백 개의 진실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힘이에요. 점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각자의 특별한 레시피, 그들만의 이야기를 대회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하지만 준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대회 주최 측과 더 깊은 협상을 진행했다. 서준을 내세워 회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려는 그의 계획은 이제 막바지에 달했다. 서준은 그날 밤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큰 식탁 위에 수많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각각의 접시에는 작은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로 따뜻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엄마, 우리가 이겨야 해요. 거짓말쟁이들은 지는 게 맞아요. 국제 미식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레스토랑 본사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전국 각지의 점주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레시피를 들고 모여들었고 테스트 키친은 새로운 실험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 소스는 강원도 할머니의 된장으로 만든 거예요. 서준이 수석 셰프에게 설명했다. 여기에 제주도 김철수 셰프님의 감귤청을 한 방울 넣으면 셰프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준이 제안한 조합은 기존의 어떤 레시피에도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정말 이런 맛은 처음이야. 시식에 참여한 박영호 셰프가 감탄했다. 미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깨달았다. 서준의 재능은 단순히 맛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맛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준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그는 대회 조직위원회와 긴밀한 접촉을 이어갔고 몇몇 해외 투자자들과도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다. 서준이가 특별상을 받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준호가 한 투자자와의 회의에서 말했다. 그 아이는 우리의 브랜드가 될 거예요. 전 세계적인 확장의 상징으로요. 이 소식은 우연히 미래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는 즉시 김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님, 준호 이사가 서준이를 이용하려 합니다. 대회는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할 것 같군요.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전국의 점주들을 화상회의로 소집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얼굴이 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요리 경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걸린 싸움입니다. 점주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들은 이미 준호의 계획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저는 제안이 있습니다. 부산 지점의 최영수 점주가 말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진짜 이야기로 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서준이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서준이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시선이 스크린 앞에 선 작은 소년에게 향했다. 제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서준은 자신의 스케치북을 카메라 앞에 들어올렸다. 거기에는 거대한 나무가 그려져 있었다. 나무의 뿌리에는 각 지역의 이야기가, 가지에는 다양한 요리가, 그리고 꼭대기에는 밝은 빛이 그려져 있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니까 우리가 진짜예요. 그의 순수한 말에 회의실은 감동으로 가득 찼다. 김 회장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서준아, 내 말이 맞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해. 그날 밤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다. 그들은 준호의 계획에 맞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대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모두의 진실을 담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대회 준비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각 지점에서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뒤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준비했다. 테스트 키친은 이제 요리 실험실이자 이야기 공작소가 되었다. 여기 보세요. 강원도 점주가 가져온 된장을 서준이 살펴보았다. 이 된장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끝은 행복해요. 점주는 놀랐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어려운 시절에 시작해 30년 넘게 지켜온 된장이었다. 어떻게 알았니, 바오? 맛에는 거짓말이 없으니까요. 미래는 이런 과정들을 모두 기록했다. 각 레시피에 담긴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의 반응까지.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진정한 소통의 방법임을 깨달았다. 우리가 준비하는 건 음식이 아니에요. 미래가 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준호는 이런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계획은 서준을 브랜드의 얼굴로 내세워 회사를 글로벌 체인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지점이 하나로 뭉쳐 그의 계획에 맞서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참지 못했다. 대회 전날 서준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우리 모든 점주님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면 어떨까요? 김 회장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서준은 큰 도화지를 펼쳤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다. 미래는 아들의 곁을 지키며 그가 무엇을 그리는지 지켜보았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사람이 그의 그림 앞에 모였다. 거기에는 대한민국 전도가 그려져 있었고 각 지역마다 특별한 이야기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부산의 바다, 강원도의 산, 제주의 귤밭,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서준이 말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하나예요. 김 회장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 그림을 우리의 대회 작품으로 하자. 음식을 내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야. 준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대회 심사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서준에 대한 특별상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서준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는 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만 있으면 돼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진실의 힘이었다.
대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래는 문득 깨달았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통찰이 있었다. 국제 미식 대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세계 각국의 유명 레스토랑과 셰프들이 모인 현장에서 김 회장의 레스토랑 팀은 조용히 자신들만의 공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 점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기니까요. 대회장 한쪽에서는 준호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심사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때때로 서준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곧 특별상 수여식이 있을 겁니다. 준호가 미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서준이가 상을 받는 순간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거예요. 이제 와서 방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서준이는 당신의 장기가 아니에요. 대회의 첫 순서는 각 참가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세계적인 레스토랑들이 화려한 영상과 함께 자신들의 요리를 소개했다. 최신 조리 기술, 혁신적인 플레이팅, 독특한 재료의 조합,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드디어 김 회장의 레스토랑 차례가 되었다. 무대에는 서준의 그림이 큰 스크린에 투영되었다. 그리고 각 지점의 점주들이 하나씩 무대에 올랐다. 우리의 요리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 지점 최영수 점주가 말문을 열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강원도 점주가 이어받았다. 우리의 꿈과 추억이 담겨 있죠. 한 명씩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서준은 조용히 무대 한쪽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이 된장찌개는 제 어머니의 30년 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어머니는 이 된장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죠. 이 생선 요리는 제주 바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작은 배를 타고 나가시는 어부들의 땀과 희망이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메모를 하지 않았다. 대신 이야기에 집중했다. 준호는 초조해졌다. 이런 전개는 그의 계획에 없었다. 그는 급히 심사위원장에게 다가갔다. 잠시 후 특별상 수여식이. 하지만 심사위원장은 그의 말을 끊었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준이 무대 중앙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그림이 들려 있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들 하시지만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특별한 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진심, 이분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진짜 맛이에요. 객석에서 누군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마침내 전체 대회장이 진한 감동에 휩싸였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시식 시간이 시작되었다. 심사위원들은 각 부스를 돌며 요리를 맛보았다. 김 회장의 레스토랑 부스에는 특별한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각 요리와 함께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요리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이 카드 누가 쓴 건가요? 한 심사위원이 물었다며 서준이가 썼습니다. 미래가 대답했다. 각 점주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림과 함께 심사위원은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서툰 글씨체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다. 특별상 수여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곧 서준이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고 그 순간을 전 세계 미디어가 주목할 것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준아. 준호가 서준에게 다가갔다. 이제 곧 내 차례야. 특별상을 받으면.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전 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보다 더 특별한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때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야기이고 추억이며 사람들의 진심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그가 준비한 대본이 아니었다. 우리는 오늘 특별상 수여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미래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준의 손을 잡았다.
이 상은 한 개인이 아닌 진정한 이야기를 들려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김 회장님의 레스토랑 팀 전체에게 진실의 맛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박수 소리가 대회장을 가득 메웠다. 준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무대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모든 점주들이 올랐다. 서준도 함께였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그림이 들려 있었다.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사람들, 따뜻한 식탁, 그리고 그 위에 빛나는 별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서준이 말했다. 심사위원장은 트로피를 김 회장에게 전달하며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음식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혁신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심의 문제입니다.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아들은 특별상을 받지 않았지만 더 큰 것을 이루어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진실을 하나로 모아낸 것이다. 대회장을 나서는 길에 서준은 마지막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단순한 원이었다. 원 안에는 수많은 작은 점들이 서로 이어져 있었다. 이게 뭐니? 미래가 물었다. 우리요. 서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음식으로, 이야기로, 그리고 진심으로. 대회 다음 날 레스토랑 본사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진실의 맛 특별상 트로피가 로비에 전시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축하 전화가 쏟아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미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김 회장이 긴급 경영회의에서 말했다. 각 지점의 고유한 이야기를 살리면서도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서준의 그림이 투영되어 있었다. 전국 지도에 그려진 작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로 잇는 따뜻한 선들. 저희가 제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미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각 지점의 대표 메뉴를 다른 지점에서도 배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레시피 전수가 아닌 그 이야기까지 함께요. 참석자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것은 프랜차이즈의 표준화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었다. 강원도의 된장 요리를 부산에서 선보일 때 강원도 점주님이 직접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요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죠. 서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생각한 것도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각 지점마다 작은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 지역의 특별한 재료를 직접 키우는 손님들이 요리의 시작부터 볼 수 있게요. 김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는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거니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비서가 급한 듯이 들어왔다. 회장님, 준호 이사가. 모두가 긴장했다. 준호는 대회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겼습니다. 비서가 내민 것은 낡은 노트였다. 표지에는 나의 첫 레시피라고 쓰여 있었다.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어린 준호의 서툰 글씨로 요리에 대한 꿈이 적혀 있었다.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소망. 서준이 노트를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 레시피 슬픈 맛이 나요. 하지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는 문득 깨달았다. 준호도 한때는 순수한 꿈을 가진 아이였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사업 기회가 아닌 자신의 진심이었다.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미래가 말했다.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화해와 포용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날 오후 서준은 특별한 그림을 그렸다. 큰 식탁 주위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한켠에는 텅 빈 의자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그 위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기다릴 거예요. 봄이 왔다. 서준의 제안대로 각 지점에는 작은 정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부산 지점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루프탑 가든이, 전주 지점에는 전통 약초원이, 제주 지점에는 감귤 나무가 있는 테라스가 생겼다. 이제 우리는 음식의 시작부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준이 본사 정원의 어린 새싹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래는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이 시작한 변화는 단순한 사업 모델의 전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의 변화였다. 각 지점에서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강원도 지점에서는 매주 토요일 아침 점주가 직접 어린이들에게 채소 가꾸는 법을 가르쳤다. 전주 지점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된장 담그는 법을 공유하는 모임이 열렸다. 우리 가게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대구 점주가 원래 회의에서 말했다. 이제는 손님들이 음식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러 오시고 배우러 오시고. 그날 저녁 미래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준호였다. 들어와도 될까요? 미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날카로움이 없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준호는 자신의 낡은 레시피 노트를 꺼냈다. 이걸 다시 읽어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왜 요리를 시작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서준이 조용히 다가와 준호의 노트를 들여다보았다. 이제는 행복한 맛이 나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음 날 김 회장은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준호의 복귀를 알리는 자리였다. 준호 씨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정원 프로젝트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각 지점의 정원 가꾸기부터 지역 사회와의 연결까지. 회의실에는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누군가의 실수를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그것도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일부였다. 서준은 그날도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식탁 위에 정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정원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심고 있었다. 준호도 그 속에 있었다. 이제 우리 이야기에는 진짜 끝이 있는 걸까요? 서준이 물었다. 미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이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지. 우리가 함께 가꾸어갈 이야기. 창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정원의 새싹들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여름이 무르익어갔다. 각 지점의 정원은 이제 푸르른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특히 준호가 맡은 마음의 정원 프로젝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주간 회의에서 발표했다. 부산 지점 정원에서 자란 바질로 만든 파스타를 드신 손님이 우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이탈리아 할머니의 맛이 난다고. 미래는 준호의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한때 차가운 숫자만을 줬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었다. 서준은 여전히 각 지점을 방문하며 새로운 발견을 했다. 이날은 전주 지점의 정원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이 허브 처음 보는 건데요. 전주 지점 박영희 점주가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 할머니께서 몰래 심으신 거예요. 50년 전부터 드시던 약초라고 하시네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잎사귀를 만져보았다. 이상한 느낌이에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영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알았니? 그 약초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워하며 드시던 거였어. 그날 저녁 전주 지점에는 새로운 메뉴가 탄생했다. 할머니의 추억차. 허브의 향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가 곁들여졌다. 본사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사무실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정원을 돌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토마토가 익었네요. 김 회장이 정원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서준이 달려왔다. 회장님, 제가 새로운 거 발견했어요. 서준의 손에는 작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거기에는 본사 정원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식물들이 마치 음표처럼 배열되어 있었다. 이건 음악이에요. 정원이 들려주는 음악.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환하게 웃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우리의 정원은 단순한 채소밭이 아니야. 이건 살아있는 교향곡이지. 이 아이디어는 곧 새로운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정원의 선율이라는 이름으로 각 지점의 정원은 그들만의 고유한 음악적 배치를 가지게 되었다. 미래는 이 모든 변화를 기록했다. 그녀의 노트에는 더 이상 마케팅 전략이나 매출 목표가 적히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이야기, 정원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기적들이 채워졌다. 준호도 자신만의 기록을 시작했다. 그의 낡은 레시피 노트 옆에는 새로운 노트가 놓였다. 우리들의 정원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노트에는 매일매일의 특별한 순간들이 기록되었다.
어느 날 서준이 준호의 노트를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이제 아저씨 글에서도 꽃향기가 나요. 준호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어쩌면 그가 받은 최고의 칭찬이었을지도 모른다. 저녁 무렵 본사 정원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다. 전국 각 지점의 점주들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그들은 처음으로 정원의 선율을 함께 들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벌들의 윙윙거림,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자연의 음악. 가을의 문턱에서 레스토랑 체인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정원의 선율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해갔다. 각 지점의 정원은 이제 단순한 채소밭을 넘어 감각적인 예술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대구 지점에서 연락이 왔다. 시각장애인 어린이들이에요. 정원의 향기와 소리로 음식을 이해하고 싶다고. 서준은 즉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허브를 심을 때 방구를 달면 어떨까요?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가 나게. 이 제안은 곧 전국의 모든 지점으로 퍼져나갔다. 정원은 이제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모두 아우르는 공간이 되었다. 미래는 이 변화를 오감의 정원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제안으로 각 지점은 정원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정원을 거닐며 재료의 이야기를 만났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미식이에요. 김 회장이 말했다. 음식은 입으로만 맛보는 게 아니니까요. 준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여했다. 그는 각 지점의 정원사들과 협력하여 소리나는 레시피북을 만들었다. 요리법과 함께 그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자라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담긴 특별한 책이었다. 어느 날 서준이 준호의 사무실을 찾았다. 아저씨, 제가 새로운 그림을 그렸어요. 준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서준의 스케치북을 펼쳤다. 거기에는 무지개 모양의 악보가 그려져 있었다. 각각의 색깔은 다른 허브와 채소를 나타냈다. 이걸로 우리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제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각 지점의 정원은 이제 자신만의 정원 심포니를 가지게 되었다. 봄에는 새싹의 합창이, 여름에는 만개한 꽃들의 협주가, 가을에는 열매들의 풍성한 화음이 울려 퍼졌다. 우리는 음식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미래가 김 회장에게 말했다. 이제는 마음을 나누는 예술 공간이 된 것 같아요. 김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전국의 미디어가 이 특별한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마스의 예술관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미식평론가들은 이를 미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이 모든 관심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가장 특별한 순간은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며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엄마, 오늘은 정원이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미래는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녀도 들을 수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허브들의 속삭임, 새들의 지저귐, 벌들의 윙윙거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자연의 교향곡. 준호는 자신의 노트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제목은 정원의 일기였다. 오늘도 우리의 정원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만드는 멜로디였다. 첫눈이 내리던 날 레스토랑 체인에는 특별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정원들은 겨울잠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겨울 정원도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서준이 어느 날 아침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한번 찾아볼까? 겨울만의 특별한 소리를. 그렇게 겨울 정원의 노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각 지점은 실내 온실을 만들어 따뜻한 허브 정원을 유지하는 한편 야외 정원은 겨울만의 특별한 모습으로 꾸며졌다. 눈이 쌓인 방울이 내는 소리가 달라요. 서준이 발견했다. 마치 크리스탈 종소리 같아요. 미래는 이 새로운 발견을 기록하며 겨울 메뉴 개발에 반영했다. 따뜻한 스프와 차가 주력이 된 겨울 메뉴는 정원의 겨울 이야기를 담았다. 강원도 지점에서는 특별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김영호 점주는 눈 속에서도 자라는 겨울 허브를 발견했다. 우리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추운 겨울을 이겨낸 나물이 가장 맛있다고. 서준은 그 허브를 맛보자마자 특별한 것을 느꼈다. 이건 용기의 맛이에요. 추위를 이겨낸 용기.
이 말은 곧 새로운 메뉴의 이름이 되었다. 겨울 용기 스프는 금세 인기 메뉴가 되었다. 차가운 바깥 공기를 뚫고 들어온 손님들은 이 스프에서 특별한 위로를 느꼈다. 본사의 실내 정원에서는 또 다른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준호는 LED 조명과 특수 음향 시스템을 설치해 계절의 변화를 시청각적으로 표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준호가 설명했다. 우리 정원의 사계절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미래는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사계절의 방을 기획했다. 손님들은 식사 전에 이 공간을 거치며 자신이 곧 맛보게 될 음식의 태생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봄의 방에서는 새싹의 향기가, 여름의 방에서는 만개한 허브의 생명력이, 가을의 방에서는 수확의 기쁨이, 그리고 겨울의 방에서는 고요한 기다림이 느껴져요. 서준은 각 방마다 특별한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은 이제 단순한 스케치가 아닌 계절의 이야기를 담은 예술 작품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한 음악가가 레스토랑을 방문했다. 그는 정원의 소리에 매료되어 이를 바탕으로 한 교향곡을 작곡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 정원이 이제는 음악이 되는 거예요. 서준이 신기한 듯이 물었다. 김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구나. 겨울 정원에서는 이제 특별한 콘서트가 열리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면 은은한 조명 아래 정원의 소리와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진 공연이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겨울의 속삭임이에요. 서준이 말했다. 차가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미래는 문득 깨달았다. 그들의 레스토랑은 이제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계절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예술 공간이자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유럽 최고의 미식 평론가였다. 그는 한때 준호가 접촉했던 투자그룹의 자문이었다.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김 회장을 만나자마자 말했다. 당신들의 레스토랑을 단순한 프랜차이즈로 보았죠. 하지만 이곳은 예술입니다. 그의 방문은 우연이 아니었다. 전 세계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정원의 멜로디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음식을 단순한 맛이 아닌 모든 감각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문화였다. 서준은 평론가를 정원으로 안내했다. 여기 들어보세요. 그가 겨울 허브 앞에서 멈춰 섰다. 이 허브는 추운 날씨에 더 강한 향을 내요. 마치 희망의 향기처럼요. 평론가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다. 미래는 그날 저녁 특별한 코스 요리를 준비했다. 각 계절의 방을 거치며 그 계절의 이야기가 담긴 요리가 제공되었다. 봄의 새싹 샐러드, 여름의 허브 파스타, 가을의 수확 리조또, 그리고 겨울의 용기 스프까지.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평론가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여행이에요. 그의 방문 이후 레스토랑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사계절의 이야기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다. 손님들은 이제 단순히 식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봄부터 겨울까지의 여정을 경험하러 왔다. 각 계절의 방에서는 그 계절만의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고 음식은 그 이야기의 절정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파는 걸까요? 어느 날 서준이 물었다. 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시간을 팔고 있는 거야. 추억을, 그리고 희망을. 준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새로운 노트에는 더 이상 숫자가 없었다. 대신 매일매일의 작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은 한 할머니가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원의 향기가 어머니의 정원과 똑같다고.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추억을 찾았다고. 김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사무실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각 계절의 방을 돌며 그날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때로는 직접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우리의 음식에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봄의 기다림, 여름의 열정, 가을의 감사, 그리고 겨울의 지혜까지. 어느 날 저녁 서준이 새로운 그림을 들고 왔다. 그것은 마치 만화경처럼 사계절이 하나로 어우러진 그림이었다. 이게 우리예요. 서준이 말했다. 우리는 하나의 계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계절이에요.
모든 이야기, 모든 마음. 그의 말은 곧 레스토랑의 새로운 슬로건이 되었다. 모든 계절의 마음을 담다.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음식을 넘어, 예술을 넘어 그들은 이제 시간과 마음을 요리하고 있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레스토랑의 이야기는 이미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다. 유럽의 미식평론가의 방문 이후 전 세계의 미디어가 이 특별한 공간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파리에서 온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김 회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여전히 차분했다.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진심을 보여주세요. 서준은 이날도 평소처럼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여기 보세요. 서준이 새로 피어난 새싹을 가리켰다. 이 작은 잎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 기자가 통역을 통해 물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희망이요. 작지만 강한 희망, 마치 우리 레스토랑이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요. 그의 순수한 대답에 취재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준호는 이제 세계 정원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각국의 전통 요리와 그 배경이 되는 자연을 연구했다. 이탈리아의 허브 정원, 프랑스의 향신료 밭, 태국의 향신 채소, 모든 나라에는 그들만의 정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래는 이 새로운 도전을 세계의 정원 교향곡이라고 이름지었다. 각 지점은 이제 세계 각국의 정원 문화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문화를 나누는 거예요. 미래가 회의에서 설명했다. 음식을 통해, 정원을 통해,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시각장애인 어린이들의 정기 방문이었다. 그들은 이제 정원의 소리와 향기로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 오늘은 봄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려요. 한 아이가 기뻐했다. 서준은 이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소리로 그리는 정원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들이 소리와 향기로 정원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그림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세계 각국의 특수교육기관에서 문의가 쏟아졌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 했다. 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다. 우리의 노하우를 무료로 공유합시다. 이것은 사업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일이니까요. 이 결정은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맛의 예술을 넘어 인류애를 요리하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준호는 자신의 노트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웠다.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닌 얼마나 많은 마음을 움직였는가에 있다는 것을. 서준은 이날도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지구본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각국의 정원들이 작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세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서준이 물었다. 미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하지만 잊지 마.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작은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걸타스이.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레스토랑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어떻게 하면 그들만의 진정성을 잃지 않으면서 세계와 소통할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서준에게서 나왔다. 음식에는 번역이 필요 없어요. 정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같은 언어를 써요. 이 단순한 통찰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었다. 마음의 언어 프로젝트는 각국의 전통 요리와 정원 문화를 연결하는 특별한 시도였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할머니가 전하는 파스타 레시피는 한국의 손맛 이야기와 만났다. 프랑스의 허브 정원은 한국의 약초 문화와 어우러졌다. 보세요. 이 허브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모든 나라에서 같아요. 서준이 설명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껏 키우고 그 마음을 음식에 담는 거예요. 미래는 이 프로젝트를 체계화했다. 각 지점은 이제 자매 결연을 맺은 해외 레스토랑과 정기적으로 교류했다. 셰프들은 서로의 나라를 방문해 요리를 배웠고 정원사들은 식물의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할머니의 레시피 교환 프로그램이었다. 전 세계의 할머니들이 화상으로 만나 자신들의 비법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탈리아 할머니의 토마토 소스와 우리 할머니의 된장이 만났어요. 서준이 신이 나서 말했다. 둘 다 50년 된 비법이래요. 그리고 둘 다 사랑의 맛이에요. 준호는
이 모든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기록했다. 그의 세계의 정원 일기는 이제 온라인으로 공유되었고 전 세계의 독자들이 이 이야기에 자신들의 경험을 더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공동 창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호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레시피 공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통된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죠. 김 회장은 이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통찰을 얻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단순한 레스토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인의 마음을 잇는 다리를 만들고 있네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유엔 문화 대사였다. 당신들의 프로젝트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나 정원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서준은 이 말을 듣고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거대한 식탁이었다. 그 주위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각자의 이야기가 음식이 되어 탁자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이게 바로 진짜 세계화예요. 서준이 말했다. 돈이나 상품이 아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미래는 문득 예전 준호가 계획했던 기업 매각을 떠올렸다. 그때 그들이 그 길을 택했다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어요. 미래가 김 회장에게 말했다. 우리는 세계화를 선택한 게 아니라 진심을 선택한 거예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진심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네요. 유엔 문화유산 등재 제안은 레스토랑에 새로운 책임을 안겨주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 운동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서준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말했다. 미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게 뭐니? 세계의 모든 외로운 사람들을 우리 식탁으로 초대해야 해요. 이 순수한 제안은 곧 세계의 식탁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각 지점은 매주 한 번씩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 타국에서 온 유학생들, 해외 주재원들, 국적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초대되었다.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온 마리아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라자냐 이야기예요. 서준이 한 모임을 소개했다. 마리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0년 전 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예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이 음식만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통역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음식이 담고 있는 감정은 번역이 필요 없었다. 한국의 김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된장찌개처럼. 준호는 이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그의 노트는 이제 세계의 가정식 레시피와 그 뒤의 숨은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준호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입니다. 미래는 이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켰다. 각국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바질, 태국의 레몽그라스, 멕시코의 고추, 각각의 식물은 그들의 고향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브라질 유학생이 울면서 말했다. 이 커피 나무를 보면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할아버지는 평생 커피 농장을 가꾸셨는데 서준은 즉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 속에는 브라질의 커피 농장, 이탈리아의 포도밭, 한국의 텃밭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보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땅을 가꾸고 있어요. 김 회장은 이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희망을 나누고 있네요. 준호는 문득 자신이 과거에 계획했던 기업적 확장을 떠올렸다. 그때의 계획이 얼마나 작고 무의미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준호가 미래에게 말했다. 숫자가 아닌 마음의 확장, 두케. 세계 각국의 미디어는 이 특별한 움직임을 주목했다.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변함없이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며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했다. 오늘은 정원이 새로운 노래를 들려줬어요. 서준이 말했다. 이제는 전 세계의 언어로 노래하고 있어요. 세계의 식탁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레스토랑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닌 세계 각국의 문화와 이야기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서준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우리 마음의 지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마음의 지도라니 미래가 궁금해했다. 네, 우리 식탁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들이 온 곳, 그들의 추억,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나눈 순간들. 이 아이디어는 곧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본사의 로비에는 큰 세계 지도가 설치되었고 그 위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그림과 사진으로 더해졌다. 여기 보세요. 서준이 지도를 가리켰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온 마리아 할머니의 라자냐 이야기, 방콕에서 온 소년의 팟타이 추억, 멕시코에서 온 가족의 타코 전통. 준호는 이 이야기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들었다. 전 세계 누구나 접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더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요리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레시피만이 아닌 인류의 마음을 기록하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세계적인 평화 운동가였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평화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움직임이에요. 음식만큼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의 말은 모두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특히 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렇게 작은 진심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미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평화의 레시피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분쟁 지역의 사람들을 초대해 서로의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게 했다. 적대적이었던 나라의 사람들이 같은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미래가 감동적인 순간을 기록했다. 음식은 정말 마법 같아요. 서준은 이 모든 순간을 그의 특별한 방식으로 담아냈다. 그의 그림 속에는 이제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는 모습, 오해가 풀리는 순간, 우정이 싹 트는 장면들이 가득했다. 이게 진짜 세계화예요. 서준이 말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준호는 자신의 노트에 특별한 페이지를 열었다. 제목은 평화의 정원일기였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기적을 목격했다. 30년간 말을 하지 않았던 두 가족이 같은 식탁에서 울며 화해했다. 그들의 고향 음식이 다리가 되어주었다. 김 회장은 이제 은퇴를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고민은 더 이상 사업적인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그가 어느 날 모두에게 물었다. 서준이 대답했다. 사랑이요. 우리가 남길 건 사랑뿐이에요. 음식에 담긴 사랑, 정원에 담긴 사랑, 그리고 모든 이야기 속의 사랑. 그의 말은 마치 오랫동안 찾았던 답을 준 것 같았다. 그들의 레스토랑은 이제 더 이상 음식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작은 등불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레스토랑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전 세계의 요리학교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마음의 요리를 배우기 위해 모였다. 여러분은 왜 요리를 시작했나요? 서준이 그들에게 물었다. 학생들은 잠시 당황했다. 그들은 최신 조리 기술이나 트렌디한 메뉴에 대해 배우러 온 줄 알았다. 저는 할머니 때문에요. 요 한 프랑스 학생이 대답했다. 할머니의 요리는 마법 같았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식당을 이어받고 싶어서요. 일본 학생이 말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진짜 요리의 시작이에요. 미래는 이 젊은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마음의 요리 학교였다. 여기서는 단순한 조리 기술이 아닌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을 가르쳤다. 요리는 레시피가 아니에요. 미래가 설명했다. 그것은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학생들은 매일 아침 정원에서 시작했다. 그들은 직접 채소를 가꾸고 각자의 고향 식물을 심었다. 정원은 이제 세계의 작은 축소판이 되었다. 준호는 이 젊은이들의 열정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예요. 그가 김 회장에게 말했다. 이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특히 감동적인 것은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모습이었다. 프랑스 학생이 한국의 된장찌개를 배우고 멕시코 학생이 일본의 새우시를 만들었다. 이상해요. 한 학생이 말했다. 다른 나라 요리를 배우는데 왠지 고향이 생각나요. 서준이 대답했다. 그건 우리가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학생들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우리만의 축제를 열면 어떨까요? 전 세계의 가정식을 한자리에서. 이 제안은 곧 세계 가정식 축제로 발전했다.
각국의 학생들이 자신의 가족 레시피를 들고 모였다. 이건 우리 증조 할머니의 비법이에요. 이탈리아 학생이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이 소스는 우리 마을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태국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축제는 대성공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눈빛이 변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요리사가 되는 것이 단순한 직업이 아님을 깨달았다. 우리는 이야기꾼이에요. 한 학생이 말했다. 음식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서준은 이 순간을 특별한 그림으로 남겼다. 그림 속에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식탁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들 앞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담긴 요리가 있었고 그 위로 따뜻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될 거예요. 서준이 말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테니까요. 김 회장은 깊은 감동에 빠졌다. 그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물러날 수 있겠어요. 그가 미래에게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이 젊은이들의 것이 되었으니까요. 레스토랑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 전 세계의 학생들이 돌아간 후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도쿄의 가정식당에서, 멕시코시티의 시장 한켠에서 그들은 자신만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보세요. 우리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미래가 세계 각지에서 오는 소식을 보며 말했다. 서준은 이제 10살이 되었다. 그의 그림은 더욱 섬세해졌고 그가 보는 세상은 더욱 깊어졌다. 엄마, 이제 우리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니? 우리가 시작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마치 정원처럼요. 씨앗이 자라서 또 다른 씨앗을 만들고 준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세계 이야기 은행이었다. 전 세계의 음식 이야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이었다. 우리가 한때 잃을 뻔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보물이 되었네요. 준호가 김 회장에게 말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했어요. 좋은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음식을 넘어 희망을 나누고 있네요. 어느 날 서준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우리 이야기 정원을 만들어요. 그의 제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레스토랑 본사의 옥상에는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세계 각국의 식물들이 자라는 정원 한가운데 작은 원형 극장이 세워진 것이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이곳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전 세계 사람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은 페루의 오래된 감자 농장 이야기예요. 다음은 터키의 올리브 농장 가족의 3대째 이어지는 전통이에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났다. 미래는 문득 깨달았다. 그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레스토랑 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보존하고 전하는 살아있는 도서관이었다. 우리가 지켜낸 건 음식이 아니었어요. 미래가 말했다. 우리는 인류의 마음을 지켜낸 거예요. 서준은 이날도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다. 그 뿌리에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줄기에는 현재의 순간들이, 그리고 가지에는 아직